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상시에 좀 데일리만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한번 진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진하게 해봤습니다. 사연 얘기도 해봤고 역시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스머프입니다. 찍다가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요 아벤느 미스트 솜에 뿌려가지고 닦아내줬고요. 단종된 브로콜리 에센스 그닥 촉촉하진 않지만 게다가 이제는 나오지도 않지만 냄새가 좋아서 써요. 유통기한 많이 지났지만 항산화 효과 다 떨어졌겠지만 그냥 써요. 그리고 엑스트라 리페어 아이크림, 이거 샘플 아이크림 잘 발라줘야 끼임이 없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중얼중얼 했는데 다시 중얼중얼 하면 돼요. 버비브라운 리페어 모이스처라이징 밤, 이건 제가 혼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작업실에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항상 이거 썼거든요. 근데 이건 밤에 바르는 거예요. 스패츌러가 없다. 이만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건 엄청 딱딱해요. 쫀쫀을 넘어서서 하드한 질감이라가지고 눈썹 털 밀다가 말았구나. 다시 밀어야겠다. 이디야의 요 피칸 음료 뭐 초콜릿? 피칸 초콜릿? 새로 나와서 한번 사 먹어봤어요. 피칸 맛이 나는 초콜릿 음료인데 제가 원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감기 걸렸는데 굳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한테 생색을 내려고 촬영하는 거예요. 왜 아픈데도 뭐 하면 되게 혼자 막 나 너무 멋있었어 정말 이러면서 살아가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를 막 되게 칭찬해주면서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가요. 참 꼴불견이죠?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누가 나를 칭찬해주겠어요. 남이 해주는 칭찬은 너무 창피하지만 혼자 내가 나한테 해주는 칭찬은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려고 감기 걸렸지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요일 아침에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요새 계속 토요일에 늦게까지 방송하고 일요일에 너무 늦잠을 좀 많이 심하게 자요. 눈이 떠지지도 않고. 그래서 촬영하려고 맨날 바리바리 집에 싸가는데 계속 촬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일 끝내고 지금도 밤 거의 10시 반이거든요. 오늘 안 하면은 진짜 엄청 또 텀이 길어지겠다 싶어갖고 그거 좀 찜찜하고 너무 촬영을 오랫동안 안 하면 차라리 해치워버리는 게 아픈 거 낫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일 끝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려다가 집보단 여기가 좀 집중력이 있어서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턱에 털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두꺼워요. 가끔 점점 내가 남성화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털이 너무 굵어서 슬퍼요. 혹시 털이 굵은 털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언니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털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안 아파 보이죠? 제가 원래 감기 걸려도 티가 안 나요. 되게 손해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요. 선베이스? 전 감기를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는답니다. 코 감기? 그리고 재채기? 그런데 코가 아프면 여기가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머리가 약간 띵한 그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선베이스를 듬뿍. 너무 많이 짰네요. 아깝다. 얼굴에 보습을 주는 단계는 수분크림까지 끝이 아니라 선크림까지 얼굴에 수분을 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달달하네요. 머리를 풀러볼까요? 이쪽으로 넘겨놓고 이러고 메이크업을 하면 점점 말라가는 저의 머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니스프리 쿠션 프라이머? 이거 한번 그냥 발라볼까요? 얘를 지속력 테스트를 못 해봐가지고 원래는 쿠션 프라이머로 나온 건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션 스타일? 전 튜브 타입이 좋아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메일의 내용은 되게 좀 브레인이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분인데 어떤 좀 누구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고민? 3가지 정도를 보내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시험이 잘 안 되게 되시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잘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마지막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제가 혹시라도 와전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읽을게요.
같이 공부한 친구는 시험에 붙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주 저를 부러워하고 칭찬도 많이 해줬어요. 외적인 부분도 남친에 대한 것 등등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있네요. 단순하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입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참 못났다고 느껴요. 친구의 새로 사귄 남친이랑 제 남친도 비교하고요. 이런 제 모습이 싫어요. 코렉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순수한 의도로 와, 너 참 부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부러움이라는 거에는 약간의 질투도 포함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겐 없으니까 부러운 거잖아요? 나에게 없으니까 질투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질투심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게 질투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질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컨실러? 근데 그 질투심을 얼마나 그 상대에게 표현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냐 조금 안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막 질투가 끓는다는 표현 좀 너무 셌다. 질투심이 막 좀 생기고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고 아니 꼬게 보이고 꼬아서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잘했다,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어디서 들었더라. 그 어떤 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형사적인 죄도 있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죄라든지 뭐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죄라 그러면 좀 그렇고 조금 잘못된 것들? 근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헬로 플로리스하고 UHD 파운데이션? 요 얘기는 금방 바로 할게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UHD를 한번 펌핑. 헬로 플로리스 이게 몇 호지? 왜 안 써있지? 얘를 너무 많이 하면 무너질 때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애랑 같이 섞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걸로 발라볼까요? 예전에 샀던 건데 122번 팟에 섞으면서 내 머리에 나쁜 생각이 스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 막 그렇게 막 되게 곱게 막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저도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애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안 싫어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내 합리화인가? 이 스티플링 브러쉬는 안 발릴 것 같으면서도 발리는 반전적인 브러쉬죠. 이걸로 웬 파데가 발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참 신기하게 잘 발리죠. 그것도 얇게. 그리고 남자친구 다른 남자친구 보면 내 남자친구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부부동반 모임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걔 남편은 그렇게 한다더라 막 이렇게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막 그런 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비교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누구에게나 드는 마음 아닌가?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막 그래도 또 어느 며칠 지나고 보거나 다시 얼굴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되게 미안해지면서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최고지 막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왜 주변의 분들 봐도 막 남편 흉? 막 이런 거 흉 보다가도 말하다 보면 내가 괜히 말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또 팔불출처럼 남편 자랑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괜히 또 남편 흉 보고 막 그냥 그러다 웃다가 또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를 그 남편은 그렇대 말하면서 그걸 흉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언니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친구 비교가 되는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그러려고 애쓰면 되지 그걸로 너무 나 참 진짜 사람 별론 것 같다 라고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약간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언니가 말씀하신 게 유투루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이 언니는 언니 스스로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외향적이기도 하면서 어느 날은 또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나라는 사람은 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 언니에게 생각을 강요하고 싶거나 막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언니가 유투루님은 자신에 대한 단어를 딱 정리할 만한 게 있으시냐고 물으시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저를 발견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되게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마랑 여행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여행을 이렇게 좋아했나,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잠을 잘 자는 저를 발견하면서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그렇네 그러면 여행을 또 계속 다녀볼까? 약간 좀 이런 식이고 브러쉬 106번으로 또 바꿔야지. 또 저는 좀 질투가 되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전 질투가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면이 있네? 그냥 이래요. 그래서 저는 애들 가르치기도 하지만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나도 나를 아직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도 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수도 있는 거다고 생각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원래 답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은 답을 내려야 돼. 정답은 다 있는 거야. 이랬는데 유튜브 하면서 한 2년, 2, 3년 사이에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뒤집어졌어요. 답은 없다. 답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아 내가 너무 좀 피곤해지는구나. 그냥 일을 할 때 방향은 잘 잡아가야겠죠. 그치만 나에 대해서 혹은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도 답을 좋아해서 아직도 이렇게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런 형이지 그 사람은 이런 형이지 라고 말을 이렇게 쉽게 해버리죠. 저의 좀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좀 신경을 쓰고 내가 말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다면은 아 그래 또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애는 써요. 아마 이 언니도 막 거기에 대한 막 스트레스가 또 막 엄청 있거나 막 이래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메일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상황에 따라 그 양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한 사람이 막 너무 순하기만 해도 일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막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할 수 있는 바를 좀 야무지고 좀 당당하게 말할 필요도 있고 뭐 상대의 마음 상할 거를 생각을 늘 해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또 너무 상대의 마음을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한 걸 놓쳐버리면 그것도 안 될 일이니까 때로는 뭔가를 감수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양면성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언니의 지금 내면의 갈등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언니가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언니도 저처럼 언니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또 나이를 엄청 많이 먹어서 사람이 죽음 앞에 왔을 때 그때 또 다른 저를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오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는 막상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또한 양면성의 일종이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양면성의 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예측이었을 뿐이니까 뭐 내가 말한 거하고 달라도 뭐 그런 거죠 뭐. 내가 생각한 거랑 나를 예측했던 거랑 내 실제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남들은 막 그렇게 뭐라 안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너는 그런 성향이라며 넌 네가 그렇다며 근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약간 관용이 좀 없다? 뭔가 남을 좀 좋은 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나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생각들을 보면서 왜 다르지? 왜 무슨이지? 라기보단 나에게 이런 면이 있네? 진실이 좀 특이했네? 뭐 이런 거? 네, 스치플링 브러쉬로 약간 좀 전체적으로 가려주고 요걸로 이렇게 부분 만져주니까 오늘 좀 매끈한 것 같지 않아요? 컬러는 살짝 어두운 감도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다크닝이 오면 조금 어두워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얘기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베네피트에서 한번 크게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헬로 플로리스를 받아봤어요. 컬러는 제 얼굴보다 정말 조금 화사한 정도인데 제가 이걸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저는 커버를 위해서 좀 많이 바르잖아요.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면은 뭉침 현상이 더더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로 플로리스는 피부 커버를 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살짝 커버력이 있으면서 보송한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트러블이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로 얼굴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은 무너짐에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얇게 바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시중에 파우더리한 파운데이션들이 꽤 나오잖아요. 얘도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무너지는, 그리고 왜 단독으로 썼을 때 얇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도 백화점 거라고 해도 얇게 이쁘게 무너지지 않는 파운데이션들이 좀 있잖아요. 뭐 소문에 의하면은 랑콤 땡미라클도 그렇다고도 하고 메이크업 포에버 HD, UHD 말고 HD도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많이 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웃긴 건 랑콤 땡미라클을 다른 거랑 섞어서 발라주면은 그게 안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되게 예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쁘게 무너지는 레스팅 실크, 알마니 레스팅 실크를 섞어줘야,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섞어줘야 예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파우더리한 느낌 때문에 많이 발랐을 때는 좀 뭉친다 해야 되나? 이렇게 기름하고 살짝 이렇게 되는 그런 무너짐이 있지만 얘랑 땡미라클을 섞어도 갑자기 막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깨끗하게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덕후가 될수록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섞어 쓰는 경향이 생기는 게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단독 파데가 가진 단점이 섞어 쓰면 확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독으로 쓰면 좀 어색해요. 이마에 뭔가 좀 커버가 빨갛게 덜 된 것 같아서 컨실러로 조금 더 해야지. 그리고 이 언니는 자기가 애정결핍인 것 같대요. 남자친구가 되게 다정다감하고 손도 잘 잡아주고 예쁘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도 남자친구의 표현 문제에서 되게 불만족을 느낀대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또 고쳐서 또 잘해주고 그러는데 자꾸 요구하는 언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걸 느낀대요. 근데 그 애정결핍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걸 애정결핍이라고 정리를 해버리고 난 애정결핍이야 하는 순간 슬퍼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게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아이의 애정결핍 현상,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만 하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인가? 그래서 내가 애정결핍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도 애정결핍적인 모습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제가 뭐 답을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이에요. 사연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하는 거는 약간의 좀 신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 이만큼 불안하고 나 이만큼 외로워, 너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다는 걸 잊지 말아줘 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줘 라고 말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남자친구한테 또 그렇게 요구 많이 안 할걸요? 괜히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언니가 이제 잘 돼서 시험도 잘 되고 일도 바빠지고 이러면은 남자친구에게 막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막 사람이 바빠지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금방금방 까먹게 되고, 진짜 막 남자친구 나한테 왜 이래 막 서운해라는 생각도 막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장을 잠시 멈추고. 언니 마음이 뭔지는 저도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 번쯤 남자친구에게 내가 오빠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너한테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뭔가 시험 중에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편한 상대인 너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해. 하지만 좀 그래서 고마워. 알지? 그러니까 난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계속 너에게 요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노력은 할 거야. 그치만 지금 나의 상황이 그래. 고마워. 땡큐. 땡큐 썰. 이렇게 한번 한다면 남자친구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언니 이미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제품은 아니지만 써야 하니까 나스 파우더 트랜슬루센트 크리스탈? 뭐지?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파우더. 세팅 파우더 프레스 타입. 이건 가루가 훨씬 좋다고 하네요. 이거를 판매하는 언니마저도 가루 타입이 더 좋은데 라고 저를 말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사겠다고. 왜냐면 피지가 이렇게 막 확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겨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응? 재발견. 오늘 되게 좋네. 바비 브러쉬랑 좀 궁합이 좋나봐요. 얘 좀 살짝 빨아놔서 그런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 참 재밌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들도 공감을 하나? 전 어릴 때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다른 고등학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약간 빨갛한데 안 바를래요. 더 바르면 뭉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사연 보면서 저도 얘기하면서 재밌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사연 참 재밌어요. 와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내 또래 동갑 친구가 있구나 뭐 이런 거. MBTI 뭐 심리책 뭐 사람의 유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나 그런 논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정말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완전히 있다면 그런 게 쏟아져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참고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하드 포뮬라 아콘 뭐든 그냥 스트레스 없이 넘어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다른 것들에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은 내가 진짜 병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은 약간 살짝 아치를 그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눈썹이 곱게 일자로 나 있을까요? 이렇게 눈썹을 밀 때요 결 방향으로 이렇게 따는데 이게 안 밀리면 이 눈썹 칼 벌어야 돼요. 이미 칼날이 많이 무뎌졌다는 거라서 그걸로 계속 쓰면은 피부에 자극만 더 오니까 이건 거 별로 안 비싸잖아요. 얼른 갈아줘야 돼요. 괜히 맘대로 안 되고 승질나니까 약간만 뒤에를 얇게. 얘를 아치를 그리려면 눈 밑에까지 살짝 내려와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홀리데이 컬렉션을 한번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게 아마 일단 생방송으로는 크리스마스 바로 전 토요일? 19일 토요일에 아마 나스 제품으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생방으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생방송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차차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죠? 그거를 하게 되는 거는 아프리카 측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좀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원래 음악방송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괜히 또 초보자 메이크업 때처럼 뭐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연기한답시고 채팅창을 일부러 안 봤어요. 막 그러다 보면 채팅창에서 언니들끼리 막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그날뿐만 아니라 제가 화장하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거를 100% 다 못해줘서 좀 서운해하시고 또 일부러 먼 길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다 못 챙겨드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댓글을 제가 계속 보면서 문장이 정리가 안 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제가 답을 딱 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보통 되게 많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과 이 파운데이션 중 뭐가 좋아요? 라든지 코에 모공이 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막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읽고도 넘어가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날은 완전 채팅창 질문으로 막 가게 되는 날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댓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뭔가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뭔가 그런 어플을 다시 지우게 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뭐 허무함이 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 분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딱 하면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못 챙기는 거 알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뷰티 생방송을 제가 어쨌든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프리카에선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제가 부족한 거겠지만 또 다른 생방송하고는 성격이 또 완전 달라서 저도 계속 생각해보고 공부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계속 노력을 좀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니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게 말 한마디라도 제가 챙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채팅창에서 언니들끼리 너무 정보 교류가 활발한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눈썹을 막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면서 채팅창을 계속 볼 순 없으니까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아, 그런 얘기 나누는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언급은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채팅 얘기가 너무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제가 화장을 하고 그 채팅창을 보면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지. 참 그런 분위기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외감이 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되게 특이한 방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직원분들은. 보통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다른 방송들은. 그래서 아무튼 서운한 마음 갖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홀리데이 컬렉션은 아무튼 19일 토요일 날 9시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화장품들 한번 보면서 신제품 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제가 또 직접 구매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할게요. 결국엔 결론은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에스쁘아 브로우 마스터 라이트 브라운. 정말 마음이 없어서 못 챙겨드린 거 아닌 건 아시죠? 실력이 부족하여 못 챙겨드린 거예요. 절대 마음이 없거나 반갑지 않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에도 오래된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급을 나누거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또 너무 또 똑같으면 오래된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실 수도 있으려나? 이상하게 여기 아이 프라이머가 없네요. 그냥 스킨 색깔로 시카 아이리스 얘로 깔아줄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진짜 아니니까 오래되신 분들도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의 어떤 낯섦? 멀리 어플 깔고 찾아오시는 분들, 유튜브도 이제 보신 지 몇 개월 되신 분들, 진짜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 맨날 생각하고 제 지인들, 가족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 오랫동안 봐주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도 지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영상 만드니까 보나봐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넓게 오늘은 조금 세게 가봐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펴발라줘야 좀 뭉침 없이 이런 매트한 섀도우를 잘 발라줄 수 있어요. 나스 뉴욕 힘이 없는 브러쉬로. 그리고 발색력이 너무 끝장나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아이고 좀 털고 이봐요. 장난 아니죠? 제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서 참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좀 넓게 펼칠게요. 왜냐면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너무 좁게 펼치면 속눈썹만 너무 덩그러니 약간 뼈를 감싸면서 약간 울퉁불퉁 되는 거는 괜찮아요. 쌍꺼풀 라인에 한 번 더 짙게. 이렇게 매트한 거 바를 때에는 화면을 되게 멀리서 잡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되게 실제보다 되게 얼룩덜룩하게 나가거든요. 아마 이 카메라 유리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유리일걸요. 길 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이 카메라 렌즈 유리를 크게 만들어 갖고 세워놓으면은 100% 다 부딪히는 그런 정도의 투과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HD 카메라에는 다 잡히는 모공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 스킬이 없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위쪽에만 이렇게 발라놓고 타로 색깔, 얘가 M546번, 이거를 외곽에 한번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더 넓게 바르지 말고 아까 눈썹 뼈까지, 그러면 겹쳐지면서 블렌딩 되거든요. 짙은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되게 먹는 것 같은 지금 내 모습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완성을 생각하면서. 그 눈 길이가 내 눈에 거의 반만큼 연장이 되도록. 그리고 좀 더 블렌딩 하고 싶다면 바닐라색 기본 처음에 깔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묻혀서 외곽에 다시 쓸어주면 돼요. 아티스틱하게.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헐, 묻었어. 언더에는 VDR 306번. 얘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언더에 살짝 다른 색깔로 이렇게 오묘하게. 가루가 날리니까 재채기가 더 나오네. 이렇게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214번 맥에. 이 브러쉬도 언더 채울 땐 좀 유용해요. 약간 좀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뷰러 찝어줄게요. 자꾸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짜증나는 건데. 이거 에뛰드 하우스 건데 세게 찝어도 부담이 없어서 좀 괜찮아요. 고무가 딱딱해서만 좋은 건 아니고 물렁해도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각도는 제 눈에 굉장히 잘 맞고 시세이도에 비해서는 굴곡이 약간 있는 편인데, 슈에무라 뷰러가 사실 제가 쓰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게 처음에 굴곡이 있는데 이 입이 좀 크게 안 벌어져서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에뛰드는 뭔가 슈에무라 굴곡하고 비슷한데 입이 크게 벌어진달까? 컬링도 괜찮아요. 왠지 비싸지 않은 뷰러지만 이것만 고집해서 쓰시는 분들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좀 매력이 있는 뷰러예요. 블랙 아이라이너, 배드걸, 젤 아이라이너, 매드블랙. 얘를 먼저 라인을 잡아놓고 점점 섀도우로 강하게 블렌딩을 할 거라서. 그리고 저는 쌍꺼풀이 이렇게 탁 내려와서 캣아이를 하면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캣아이 안 하려고요. 이런 눈은 캣아이 어떻게 하나 몰라요. 점 찍혔는데 괜찮아요. 섀도우 풀어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길게 뺄래요.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나만의 착각. 코드 블랙. 또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가루가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좀 잘 조심스럽게. 말도 안 나와? 안 떨어지고 있어. 가루로 비비는 것보다는 세로로 비비는 걸 좀 더 많이 톡톡톡. 아무리 아이라이너를 스머지를 해준다 해도 사실은 아이라이너를 똑바로 그려야 스머지 할 때도 좀 편한 게 있긴 하죠. 별로 똑바로 안 그려도 된다고 해서 진짜 삐뚤빼뚤하게 그리면 진짜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이 뉴욕을 한 번 더 깔아줘서 블렌딩이 되게. 이쪽에 홀을 따라서,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을 따르는 거죠. 아이라인을 이렇게 덮여도 돼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830 몇 번이거든요. 언더에 가까이.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가 지금 집에 있어갖고 살짝 보라색 느낌만. 사실 이건 그렇게 보라는 아니에요. 좀 밸런스를 보기 위해 속눈썹. 눈 밑에 떨어진 거는 속눈썹 풀 바를 동안 이렇게 한번 정리. 이거는 바비 매장에서 메이크업 받으면 맨날 이렇게 해줘요. 블랙을 약간 위에랑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만 해주고, 다이아몬드 11번 256번 브러쉬인데 얘를요
눈 밑에 펄을 줄게요. 왜냐면 위에는 매트한데 괜히 올렸다가 방해될까봐. 이렇게 언더에. 이 브러쉬는 납작한 맥 브러쉬하고는 또 다르게 두께감이 있어서 펄 올리려고 샀어요. 라인 풀어주거나 뭐 그런 용도인데 뭐 사실 브러쉬라는 게 용도를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아티스트들이나 소비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뭐. 언더니까 좀 많이 바를게요. 유분이 올라와서 파우더를 한 번만 더 잡고 이렇게 메이크업 오래 하면은 유분은 꼭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좀 여러 번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엔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랭스! 얘로 뿌리 잡아주고, 왜냐면 제 본 눈썹이 아이라이너 그리면서 뭉쳐갖고 마스카라질 하면서 빗어줄게요. 끝에까지 빗는 거는 가운데만 해주고 언더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브론징 파우더. 오늘은 블러셔를 안 할 거예요. 이쪽 옆쪽에 이게 좀 엄청 센 브론징 파우더인데 장난 아니죠, 붉은기. 일부러 좀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바비가 좀 붉은기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시거나 쉐딩 강하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해요. 전 오늘 블러셔 안 하는 대신에 좀 일부러 빡세게 하느라 얘를 선택을 했죠. 여기 가운데 라인도 일부러 좀 더 들어올게요. 이러면 사진은 잘 나와요. 그리고 파우더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경계도 좀 없애면서 붉은 느낌도 약간 잡아주면서 얼스 얘를 가지고 탁 끊긴 느낌을 잡아주면 점점 자연스러움이 안 생기죠. 코 앞머리를 각질. 코 벽을 저는 완전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 쓸어주면 이렇게 코를 타고 앞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엄청 신경 쓰면서 여기서 브러쉬질을 한번 끊어주고 이쪽 코 밑에 벽을 한번 끊어서 여기만 따로 쓸어줘야 쉐딩이 돼요. 여기까지 절대 저는 타고 가면 안 돼요. 코가 여기 미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줘서 경계를 좀 풀어줘야지. 오늘의 컨셉은 싱크로나이즈 선수예요. 너무 매트한 느낌은 소프트 앤 젠틀. 얘를 파운데이션 블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로. 근데 이 브러쉬는 바비 건데 되게 여기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턱턱턱턱 흔들리면 바를 때 짜증나더라고요. 이쪽에 하이라이터.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니까 파데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 그냥 여기가 빨개지는 건데도 하이라이터나 블러셔를 하면은 벗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엄청 지저분하네요.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문지르지 말고 두들겨서. 립스틱.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립을 맥에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사실 이거 엄청 좀 쨍한데 아프리카 생방할 때 이거 엄청 잘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보니 여기 이 립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아니네요. 지울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섀도우 선택이 잘못됐어요. 제가 그렇죠 뭐. 돌체비타를 하겠어요 저는. 왜 이게 좀 빠져나온 것 같지? 어머! 이거 흘러나왔어요. 헉, 이거 봐요. 흘러나와요. 헉, 이거 뽑혀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래요? 대박. 원래 이래요? 대박 사건. 안에서 부러졌나봐요. 이거는 볼레로인데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여기 가운데 여기 진짜 뽑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립을 더 콩통통하게 끌고 내려야지. 왜냐면 전 펭귄 입술이니까요. 좋아. 이건 키스미 붓펜. 이거 채워야겠어요. 저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렌즈를 한번 끼고 올게요. 짠! 렌즈를 끼니까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돌체비타 좋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색깔이 쫙 붙었지? 그지 않아요?
요 근래 계속 데일리만 했었어서 한번 그냥 진하게 해봤어요. 어색해요. 많이 해보지도 않아서 이상해요. 근데 뭐 하고 노는 거죠 뭐. 붙는 검정 옷하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사실 집 앞에서 산 건데 뭐지? 팔이 약간 짧고 영상에선 잘 안 보이는데 이 수술? 뭐라 그러지? 레이스? 야 애매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만 있는데 카메라가 참 희한해요. 이런 메이크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칭도 잘 맞고 잘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편집을 하다 보면은 깜짝쿵 놀라는 부분들이 생길 정도로 잘 잡으면서 옷에 대해서는 저는 옷의 퀄리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뭐랄까 옷은 그냥 느낌만 좋으면 좀 카메라에 되게 오히려 좋게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고 그런데 느낌이 그렇게 안 나는 옷이면 그 카메라에서는 뭔가 되게 딱딱하게 나오는? 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옷은 제가 일상에선 입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으니까 저는 엔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